안녕하세요. 손지아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5일 토요일입니다. 최근에 서류 미비자 단속과 관련해서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협하는 일련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배경 화면으로 올려놓은 거는 ABC7의 뉴스의 한 장면을 지금 배경으로 올려놨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요, 복면을 한 그리고 무장을 한 남성들이 여성 한 명을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 한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LAPD가 출동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LAPD가 앞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민세관 단속국이 어떤 한 사람을 지금 체포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경찰이 삥 둘러서 가지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이 지금 체포되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을 LAPD가 협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민자 권리를 옹호하는 그런 운동가들이 "야 LAPD 니네 지금 아이스 협조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이제 LAPD를 막 비난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틀 뒤에 뉴스 하나가 또 더 나옵니다. 6월 26일 뉴스인데요. 이 체포됐었던 그 여성분이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게요. 미국 시민권자이고 이분이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영어를 잘하시더라고요. 한 24시간 정도 구금되어 있다가 인제 나왔는데 미국 시민권자니까 영어도 잘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이스에게 체포될 때 분명히 "나는 미국 시민권자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서도 "나는 미국 시민권자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24시간 시간이나 구금을 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이렇게 장면을 보면은 그 아이스 요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장한 남자들이 여성 하나를 체포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LAPD에 신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금 잡혀가고 있거든요. 도로에서 지금 저렇게 사람을 잡아가는데 저 누가 봐도 무슨 강도단한테 잡혀가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은 뭐 표시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몸에다가. 나는 이민세관 단속국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LAPD는 뒤에 뭐 LAPD 이렇게 써 놨잖아요. 뉴욕 경찰은 NYPD 이렇게 써 놨는데 아이스 요원들은요 그거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게다가 복면까지 쓰고 있으니까 이런 일을 인제 겪게 되는 건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짜 아이스 요원을 사칭해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기단들도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자, 지난 3월 18 일에 그 캘리포니아주의 라폰타 법무부 장관이 보도 자료를 낸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또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도 자료를 냈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인제 보도 자료를 냈는가 살펴보니까요. 연방 요원이나 경찰관을 사칭하는 것은 엄연히 연방법, 가주법에 의한 범죄이기 때문에 신고해야 된다. 반드시 신분증과 증명서를 갖고 있어야 하고 요원을 만나면 신분 확인을 요구하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다닐 때 신분증과 증명서 꼭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요원을 만나면 "너 누구니? 너 어디 소속이니?" 인제 이런 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민 당국은 돈을 요구하거나 사전에 경고 없이 체포하겠다고 전하는 경우 절대 없다.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 전화, 문자, 이메일로 연락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거는 절대 사기다. 응대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인제 서류 같은 거 갖고 와 가지고 뭐 인제 사인하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나 봐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일단 서면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 있어야 하고 보고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있다 그러면 절대 사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민과 관련해서 .com, .net 이런 도메인의 웹사이트에 대해서도 라폰타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경고를 했는데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정부 공식 웹사이트인 .gov, .gov 도메인을 사용을 하는 웹사이트를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법무부 웹사이트도요. oag.ca.gov 이네요. 그리고 인제 법적인 자문이나 이민 법원에서 대리자를 찾을 때는 변호사, 공인 대리인,
공인 단체만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민 컨설턴트, 이민 전문가, 뭐 공증인, 법무사 이런 분들은 법적으로 나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과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합법적인 법률 지원 단체를 찾아봐라. 이렇게 이제 권유를 이미 했더라고요. 라폰타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이 말입니다.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이민 단속국 요원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문을 막 열으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되고요. 창문이나 문틈으로 배지, 너의 이름, 소속 기관을 알 수 있는 신분증명 달라, 영장 보여달라 이렇게 꼭 요구를 하시고요. 가능하면 그 상황을 촬영을 하거나 녹음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진짜 수사 요원은요, 수사와 관련한 서류를 제시할 법적인 의무가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라폰타 가주 법무부 장관도 얘기한 것처럼 단속 요원은 절대 현금이나 개인은행 정보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을 했다면 그건 범죄이고 그것은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앞서 우리가 ABC7의 뉴스에서 봤던 것처럼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인 치료자인 경우에도 아이스 요원에게 체포될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체포되는 순간에도 나는 합법적인 체류자이고 뭐 영주권자이다 아니면 시민권자이다. 또 변호사와 이야기할 때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서 그 여성분도 분명히 나는 미국 시민권자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저렇게 체포해서 데리고 가잖아요. 자, 우리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요. 변호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민자 권리 보호 단체 또는 교회 또는 학교 이런 데와 비상 연락망을 갖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또 이런 일을 겪었거나 주위에서 보았다면 언론이나 단체에 알려서 커뮤니티 전체가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일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Know Your Rights 카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나의 권리 카드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생긴 카드가 있어요. 이게 또 판매도 돼요. 뭐 15불, 20불, 9불99 이렇게 판매가 되는데 제가 이미지를 갖고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카드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판매도 되고요. 영어와 또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되어 있는데 이민자들이 이민자들이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이나 경찰을 만났을 때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카드가 Know Your Rights 카드라고 합니다. 이 카드를 갖고 다니다가 단속되는 그런 상황에서 직접 말로 하지 말고 대신에 이제 이 카드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 카드에 적혀 있는 내용은 나는 묵비권을 행사한다. 변호사와 이야기하겠다. 내 집이나 몸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 영장이 없으면 우리 집에 못 들어온다. 당신의 이름과 배지 번호를 나에게 달라.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카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요. 우리가 긴장되면 말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단어 하나 잘못 사용하면은 그게 나중에 불리한 증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 대신 카드를 보여주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의 수정헌법 제5조에 의하면은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야 되는 그런 권리가 있거든요. 그 권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이 수정헌법 제5조는요.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률인데 누구든지 법 앞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그 핵심 권리 가운데 하나가 묵비권 사용하는 거고요. 이중처벌 금지하는 거고요. 또 정부가 사람의 생명이나 자유나 재산을 박탈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영장 없이 체포하거나 불법적으로 추방하는 건 헌법에 위배됩니다. 특히나 영장 없이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민 단속국 요원에게 수색을 허락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이민자 권익단체나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구할 수도 있고 또 프린트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일이 절대 안 생겨야 되는데 경찰이나 이민단속 요원이 질문을 한다면 긴장하지 말고 이 카드를 보여주면 되고요. 지갑에 잘 넣을 수 있도록 인쇄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카드를 검색을 하면서 이 여러 가지 카드 가운데 이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이 카드가 우리 소셜 시큐리티 카드 모양이랑 좀 비슷해 가지고 이거는 Know Your Rights I America라는 단체에서 음 올린 그런 카드인데 I America라는 단체를 한번 봤더니 이 단체가요. 이민자 보호 단체 가운데 하나가 아이 아메리카라는 단체다. 이 아이 아메리카는 서비스 직원 국제연합이 운영하는 전국 이민 정의 캠페인 플랫폼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민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캠페인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괜찮은 단체 이제 처음 하나 발견했는데 재미있는 거는 여기 보면은요. 랭귀지를 선택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코리안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자동 번역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지금 위에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가니까 귀하의 권리 알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이런 권리가 있음을 설명을 하고 있고 권리 카드 나왔습니다. 권리 카드가 여기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다운로드를 이걸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갖고 다녀도 되겠습니다. 일단 영어로 그 다음에 우리말로 이렇게 잘 적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묵비권 행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수정헌법 제5조의 헌법상 권리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그리고 먼저 변호인과 상담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경찰이나 아이스 요원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은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나 봤더니요. 다시 코리안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쭉 내려가면은 권리 카드 있고요. 다운로드 되어 있고 또 KYR 앱 다운로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애플용도 있고 안드로이드용도 있는데 이 앱은요. 아이스 또는 법집행요원에게 귀하의 권리를 소리내어 낭독하고 비상 연락처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사관 검색 기능과 가족 대비 계획 샘플과 같은 기타 리소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시아 언어를 중심으로 16개 언어로 제공된다고 되어 있어요. 보면은 애플용, 안드로이드용 이것도 설치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귀하의 권리 알기 이것도 다운로드해서 챙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귀하의 권리를 알아야 됩니다. 침묵을 지킵니다. 침착해야 하고 도주하면 안 됩니다. 변호사에게 말하겠다고 요청하고 어떤 서명도 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의해야 할 부분 알려져 있고요. 이게 또 넘기면 바로 넘어가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면은요. 권리 카드. 또 하나는 자동차 운전 중에 이민국이나 경찰이 단속할 경우에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세요 라고 이제 설명을 잘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 목록이 또 있어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집 코드 우편 번호를 넣으면은 내가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 법률 자문을 해주는 곳을 또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 코드를 넣었더니 KYCC 나오더라고요. KYCC에 또 연락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여기에 야외에서 저지할 경우, 직장을 방문할 경우, 뭐 체포되었을 때 체포 방법, 감옥에 갇혔을 때 해야 할 일, 여기도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 목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권리 알기,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ICE가 질문, 구금 또는 체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기본 관리 안내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웹사이트를 보면서 굉장히 유용하게 이 웹사이트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이민자의 권리 꼭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또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체나 웹사이트 등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손지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